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시어머니와 기막힌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 보고 살게 된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머님과는 사실 결혼 전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그냥 안 하고 엎을 생각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어머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시어머니와 인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긴장되는 기분으로 찾아갔었는데 인사를 드리는 저를 어머님이 무표정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 성격 자체가 좀 무례한 편이기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 결혼했다고 남편한테만 기대지 말고 본인 앞가름은 해야 돼, 여자도. 재훈이한테 들었겠지만 나도 내내 사회생활 했었거든. 여자도 결혼했다고 남편만 믿고 기대 살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님 말에 저도 맞장구 치듯 그랬죠. 네, 어머님 말씀 맞으세요.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 있는 편이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은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 그렇게 커리어 운운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 이런 데도 아니고 처음 들어본 회사던데 너무 거창하게 말하네. 라며 무안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확 붉어졌죠. 저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꼭 대기업이고 유명한 회사여만 커리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비웃듯이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죠. 제가 머쓱해하니까 남친이 주은이 다니는 회사 괜찮은 회사라면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죠. 그래 뭐 괜찮은 회사면 오래오래 다니든지. 참,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아, 네. 7년 전쯤에 이혼하셨는데 그래도 친구 사이처럼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이혼했으면 끝장까지 갔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친구 사이처럼 지낼 거면 뭐하러 이혼들을 해?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책이다 정말. 라는 겁니다. 제 얘기면 몰라도 부모님 얘기인데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함부로 말하시고 또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식으로 무안주듯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가정 환경만 봐도 너무 믿지는 결혼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이 그때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아버님까지도 적당히 좀 하라고 왜 항상 쓸데없는 소리에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남친이나 아버님 반응으로 보면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렇게 남 상처 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잘 하시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인사가 끝나고 저는 아무 말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원래 좀 무례한 편인데 이해하라고 막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남친에게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갖자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며 결혼하면 엄마 많이 안 보고 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될 뿐인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고 시간을 좀 갖자고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그냥 엎을까 하다가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민 끝에 남친에게 얘기했고 남친은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도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을 깨내 만회했던 것 때문에 저를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소리도 꽤 했는데 일일이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막아섰고 어머님하고도 큰 소리 내고 잘 싸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이제 안 올 거다 그러고 어머님은 니들이 뭐 그렇게 자주나 왔느냐며 도리어 뭐라고 하시고 하여튼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다 보니 말만 그러고 결국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원래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었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걸을 생각도 없고 기본적인 엄마, 아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때 되면 다 한다고 좀 늦는 아이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돌이 지나고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으니 제 걱정은 몹시 커져갔죠. 그리고 병원이나 센터 등을 다니면서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지연과 더불어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성장이 필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달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아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자극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빨리 센터를 다녀줘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은 상의 끝에 저는 복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다져놓은 입지도 있고 제 일하는 분야에서 더욱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엄마기도 하잖아요. 느린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제 커리어와 욕심만 생각할 순 없었어요.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더 많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 같았기에 의논 끝에 제가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재훈이는 뭐든지 다 빨랐다. 동네에서 걷는 것도 제일 빨랐고 말도 빨리 하고 한글 같은 것도 유치원 다닐 때 다 읽을 줄 알았어. 서진이가 저렇게 느리고 문제 있는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느리면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저와 아이를 동시에 비난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들으면 난리치니까 꼭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얄미웠죠.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듣기 그렇습니다. 저희 서진이가 뭐 어때서요. 센터 다니면서 교육받고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는 그 성질머리로 회사는 어떻게 다녔니? 너 집에서 우리 재훈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했기로서니 한마디를 안 지지? 아휴, 내가 아주 며느리 잘 뒀다 잘 뒀어. 그러십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느린 것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걱정도 많은데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2배, 아니 10배로 늘곤 했죠. 게다가 제가 일 그만둔 걸로도 또 딴지를 거셨고
결국 저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이 많답니다. 그럴 땐 언제고 일을 홀라당 그만둬? 아이고, 재훈이만 죽어나지. 어머니,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아이센터도 보내야 되고 전적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진이는 솔직히 핑계 아니니? 결혼해서 일 그만두고 싶던 차에 서진이도 문제 있고 하니까 옳다쿠나 해서 일 그만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서진이가 또래보다 느려서 가장 걱정되고 미치겠는 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옳다쿠나 하고 일 그만두었다고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얘 좀 봐라. 너야말로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 난리야? 내가 사람 잘 보는데 너 이러는 거 뭐 같은 줄 아니? 건수 하나 잡아서 시부모 안 보고 살려고 수 쓰는 것 같아. 내가 눈치가 백단인데 너 수작 부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 뭔 수작이요? 막말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 안 보면 그만인데요. 뭐가 어째? 누구 맘대로 안 보고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크게 싸웠고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댁 안 간다고요. 어머님 함부로 말하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나한테 자꾸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 저러는 거 참아달라고 하면 나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거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일단 시간을 좀 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크게 싸운 걸로 아버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풀라고 하시고 신우 형님도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적당히 풀고 넘어가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요. 시댁 가족들은 어머님이나 제 성질머리나 똑같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살살 건드리면서 상처 주는 어머님하고 참다 못해 할 말하는 저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하여튼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반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지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님 때문에 괜히 남편하고도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사니까 남편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저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발달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체험학습이나 키즈카페에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해주려고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머님이 알았으면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느니 어쩌느니 또 저한테 막말하면서 스트레스 주려고 했을 텐데 안 보고 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시부모님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연락하다가 결국 또 똑같이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하여튼 그렇게 또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가 센터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아이 말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가 좋아지기 시작하니 인지나 사회성 부분도 확확 느는 게 보이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센터에서도 더 이상 센터 안 와도 될 정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센터는 그만뒀고 어린이집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그만둔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는 선배 언니가 취직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대신 월급은 좀 적은 곳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이 하원 시간도 있다 보니 오히려 돈은 좀 적어도 일찍 마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하니 월급 얼마나 받느냐 그러고 말씀드리니 꼴랑 그거 받고 다니느냐며 또 한 소리.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밉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례하고 생각 없고 예의 없는 분이세요. 남편도 신우도 아버님도 그런 성격을 잘 알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친구들이랑 싱가포르로 여행 가기로 했다. 너네는 용돈 얼마 줄래? 라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아버님이 갑자기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웬만해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내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을 텐데. 친구들하고 여행은 무슨... 내가 분명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더니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든 말든 어머님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내가 가면 그만이지. 자기도 친구들이랑 작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으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네 나한테 용돈 얼마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젖만 뒤집었고 남편이 한 30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꼴랑 30이 뭐야? 엄마는 여행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너 마누라 눈치 보니? 그러는 겁니다. 30이면 됐죠. 30은 뭐 작은 돈이에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돈도 잘 쓰더니 결혼하고는 완전 지 마누라 폭에 쌓여서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말은 아들에게 하지만 저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젖만 열심히 구웠죠. 하여튼 그날 제사를 끝내고 좀 앉아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전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아마 2층에 잘 안 쓰는 방에 그 장난감을 놔두셨을 것 같아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신우가 2층을 썼는데 둘 다 결혼하고 나서는 2층은 그냥 비워져 있거든요. 저는 장난감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마침 어머님이 2층 방에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며 내려가려는데 어머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황당한 기분으로 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단 조심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2층에서 했던 그 통화 내용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비밀을 들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뭔 생각이신가 싶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1층으로 내려왔고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냉장고 가서 과일 들고 와서 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과일을 들고 와서 깎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서진애미야. 네? 다음 주에 나 4일 동안 여행 가는 거 그동안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아버님 밥을 차려드리라는 겁니다. 네? 어머님은 아버님 눈치를 보시더니 저한테 또 뭘 들었으면서 내야 잠깐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리라고 점심에. 어머니 저 출근하잖아요. 너네 회사 여기서 가깝잖아. 너는 밥 안 먹니?
잠깐 들러서 밥 차려가지고 아버님이랑 먹고 너는 다시 회사 돌아가면 되지. 차로 15분 걸리는데 뭐가 가까워요. 그 말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무슨 밥을 차려주라 그래. 아, 당신이 밥 때문에 나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말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밥 때문에 당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럼 뭔데요? 아버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냥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래? 마누라가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나한테 밥 핑계 댈 땐 언제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 나더러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니? 아니, 본인이 좀 차려 먹으면 되지. 나 없으면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다니? 하여튼 나니까 참고 살지. 여튼 서진애미야,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 어머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아버님 밥을 차려드려요? 그래요, 엄마.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차려드시겠지. 그러는데 어머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는 법이 없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회사 다니는 제가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고요? 그럼 저 말고 재훈 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얘는 회사가 멀잖아. 아, 그리고 너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제가 며느리지 식모예요? 뭐야, 너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하면서 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막 어머님을 말리면서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밥이 아빠 혼자 알아서 드실 텐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거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둘 다 그냥 나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쫓아 나오더라고요. 아휴, 엄마 왜 자꾸 저러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화나서 뭐라고 했죠. 너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 드리고 가게 생겼어? 아, 그러니까 엄마도 진짜 왜 저러시는지. 그래도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알아. 나 이제 시댁 안 와. 아, 왜 또 그래. 아, 미치겠네. 니네 엄마 때문에 나는 진짜 미치겠어. 제사 준비고 뭐고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시댁 안 온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뭘까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 점심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니. 저런 몰상식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요즘 또 있나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버님 밥 안 차려드릴 거면 인연 끊을 생각하래요. 인연 끊으면 저는 오히려 좋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하고 집 살 때 아버님이 5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그것도 당장 내놓으랍니다. 제가 너무 괘씸해서 그 돈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5천만 원 그거 남편에게 말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 밥 좀 차려드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못하는 부탁을 왜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냐고요. 아이고, 그만하자. 너랑 뭔 소리를 하니? 내 친구들도 네 얘기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나같이 너 욕하더라. 시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용돈 먼저 드릴까요? 소리 한 번이 없고 말이라도 아버님 식사 제가 챙겨드릴까요? 말하는 법이 없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나도 너한테 좋은 말 안 나오는 거다. 가정교육을 어디로 배웠는지 어른한테 떼꾹떼꾹. 니네 엄마가 참 잘도 가르쳤다. 그 소리에 저도 폭발했죠.
어머니, 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애초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어제 어머님 2층에서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몰래 밖에서 만나는 남자분 있죠? 이게 미쳤나? 너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다니까요. 네가 듣긴 뭘 들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어제 제가 뭐라고 들었는지 말씀드려요. 집에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다. 의심 안 한다. 오빠랑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 나도 설렌다. 오빠 마누라한테는 잘 둘러댔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몰래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게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어? 너 미쳤니? 너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내가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다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하면서 어머님은 도리어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다고 하면 어머님이 아차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허튼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너무 열받아서 아버님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낮에 엄마가 전화와서 얘기했어.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엄마가 홧김에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가 갑자기 없는 소리 지어낸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내가 진짜 2층에서 들었다고. 그거 아니래.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한 얘긴데 당신이 잘못 듣고 오해한 거래.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발뺌하는 거지. 어쨌든 엄마는 그런 거 아니래. 내가 들어도 그럴 리가 없고. 어머님 일이니까 당신이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가 분명...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건 맞는데 그건 엄마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제 얘기를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빠 몰래 남자가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애인이 있든 말든 그 애인이랑 여행을 가든 말든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그 5천만 원 돌려주면 좋지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온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로 오기로 하셨다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놀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어머님 전화인데 갔다 와서 얘기해준다고 하고요. 저는 뭔 일이지 싶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는데 남편이 일단 집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어머님 데리고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짐 들고 저희 집까지 오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나는 그냥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을 거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쫓겨났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가 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비번까지 잠그고. 아버지도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깟 여행이 뭐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어머님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애인이랑 놀러 갔다는 것을. 그런데 어머님도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 못하겠는지
그냥 반대하는 여행 같다고 쫓겨난 것처럼 말하신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굳은 표정인 저를 보면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네가 왜 똥 씹은 표정 짓느냐면서 오자마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고 어머님 말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놓았던 제 캐리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쫓겨나서 모시고 왔다며. 어머님이랑 이제 여기서 살아. 나는 우리 서진이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아, 왜 그래 진짜. 그럼 엄마 쫓겨났다는데 그냥 놔두고 와? 가라 그래. 여기가 네 집이지 제 집이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신 거죠? 뭐야? 아버님이 그냥 어머님 여행 갔다고 쫓아낼 뿐 절대 아니실 테고 어머님이 누구랑 여행 갔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 당황하고 남편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 거 아니라고. 애인이랑 간 거라고. 아버님도 그거 아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엄마, 진짜요? 아니야. 나 친구들이랑 간 거야. 아니 솔직히 여행 갔다 왔다고 아빠가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진짜 애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너는 제 헛소리를 믿니?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봐. 내 보기에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튼 나는 어머님하고 한 집에 못 있어. 내가 나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지내. 그렇게 저는 나가려고 했고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가뜩이나 집안 상황도 난린데 왜 저까지 이러냐고요.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막말하고 무시했는지 다 지켜봤으면서 모른 척. 입장 바꿔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참았겠어? 나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다가 애인까지 있으셔. 나는 저런 시어머니 더 이상 보고 살 생각 없어. 당신은 당신 엄마겠지만 나는 막말로 당신하고 이혼하면 남남이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얼마 뒤 남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미쳤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바람핀 거 알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그 애인이랑 가는 거 알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어머님은 가셨고 아버님은 어머님 집 내놓고 이혼 준비한다고 하신 거죠. 아버님 말로는 그 상간남네 집으로 가서 살라고 짐을 내놓으신 거래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과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1년 정도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엄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누나 집을 가든 어딜 가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아버님도 가족도 다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신혼의 집에 갔고 거기서 아버님과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어머님은 이혼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은 저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에도 실망이 컸어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적당히 말리는 척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참아줬으면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신한테도 실망이 너무 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식겁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그 어떤 왕래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어머님과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시다가 결국엔 재산분할 합의 보고 이혼하시기로 했다더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늦바람 때문에 이혼이라니 참 어이없고 우습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개인 사정으로 이혼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자업자득이구나 싶었죠. 그 어머님은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안 가봤고 남편이나 신우만 가끔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머님은 안 보고 아버님만 한 번씩 왕래하면서 살고요. 어머님하고 안 보고 사니 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막말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함부로 말했던 어머님.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그랬다지만 그건 절대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례하고 못됐다는 걸 이제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하고 왕래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제가 설령 매정하다고 해도 그냥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말렵니다. 솔직히 사회에서 마주쳤으면 시겁하고 손절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 같은 사람인데 가족으로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님도 너무 억울해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준 건지 반성 좀 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